예, 안녕하세요. 다시 저희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 그 미스코리아 통역사들의 수다 4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오늘은요, 지난번에 저희가 잠깐 지난번 에피소드에서 통역을 하면서 또는 뭐 번역을 하면서 재밌었던 에피소드에 대해서 이제 잠깐 얘기를 해본다. 다음에 이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그래서 그 이제 에피소드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주제로 이번 그 4번째 팟캐스트를 꾸며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밖에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네요. 지난번에 저희가 몬트레이가 이제 연중 기후가 온화하고 이제 그렇다고 했는데, 사실 여기도 가을, 겨울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여름하고 또 다르죠. 봄이 되면 꽃이 피고 가을이 되면 낙엽이 지고. 예, 여기도 네. 낙엽이 지네요. 네. 그래서 에피소드가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돌아가면서 그동안 뭐 재밌었던 에피소드, 황당했던 에피소드, 아니면 뭐 통역을 잘해서 칭찬을 듬뿍 받았다든지 또는 못해서 망했다든지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아서 돌아가면서 그걸 나눠보는 그냥 좀 가벼운 주제로 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손 선생님. 네. 저는 꽤 이제 이 선생님하고 마찬가지로 꽤 오랫동안 통역 번역 일을 해와서 여러 가지 뭐 웃지 못할 일도 많고 또 슬픈 일도 많고 또 즐거웠던 일도 많았지만 가장 기억에 남고 또 저를 통역사로서 가장 많이 하고 이렇게 또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는 게 오래전 일이지만 2002년 한일 월드컵을 했을 당시에 월드컵 경기가 다 끝나고 나서 저희 이제 4강까지 올라가서 축하 잔치를 광화문 광장에서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그 히딩크 그 감독의 통역을 하게 됐는데 그 자리가 그 전국에 생방송이 됐어요. 그래서 봤습니다. 참고로.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알리지 않고 나갔거든요. 알리지 않고 가족들만 알고 그리고 그냥 뭐 하고 오지 이렇게 하고 왔는데 집에 왔더니 전화통이 불통이 나가지고 저희 가족들이 전화 받느라고 막상 제가 TV에 나온 장면을 제대로 못 봤다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저희 시댁이 다른 곳에 계셨는데 시어머니 댁에 근처에 있는 이웃들이 저를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시댁에 걸려있는 가족 사진을 보고서 혹시 며느리가 텔레비에 나왔냐며 전화를 했다고 하고 셀럽이 되셨네요. 잠깐 하루 동안. 그리고 소식이 끊겨졌던 초등학교 동창이 어떻게 연락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가장 기억에 남으면서도 사람들이 저 이런 거 했어요. 그럼 우아하고 해주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저도 선생님이 전혀 귀띔을 안 하고 통역을 해서 그런데 사실 2002년에는 우리나라가 이 한일 월드컵 때문에 그냥 온 나라가 뜨겁게 달궈지던 때라 그거를 안 본 사람이 거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연히 보고 있는데 통역사가 딱 올라오는데 전 선생님인 거죠. 그래서 어머 하면서 이제 저도 그 전화통에 불이 나도록 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을 것 같아요. 저도 걸어서 잘 봤다고 얘기한 기억이 납니다. 시어머니께도 얘기 안 했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모르고 있다가 무슨 우리 며느리가 텔레비에 나오냐 이러면서 그때 텔레비를 켜셨다 그러고 저희 아파트 경비 아저씨께서는 그 다음부터 저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지금이라도 선생님 사인 한 장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셔야 될 듯요. 네. 그럼 그 당시 한국에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2002년 1월부터 한국 여기 미스에서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그때가 여름방학이었어요. 그래서 여름방학에 그냥 한국을 방문을 하러 간 거였는데 그때가 마침 6월에 월드컵으로 온 나라가 들끓었던 시기였죠. 근데 어떻게 연결이 되어서 그 통역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럼 지금도 유튜브에 검색해보면 혹시 찾을 그때가 수 있나요? 유튜브 시절이 아니에요. 2002년만 해도. 그래서 그래도 없어요.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시지 않도록. 그럼 이번에는 샘 선생님은 또 어떤 재밌는 일화가 있으신가요? 실은 제가 본격적으로 프리랜스를 시작한 지 한 1년 조금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많은 경험이 없어서 재미있는 일화라고 할 것은 없고요. 제가 처음 큰 회의 통역에 나갔을 때 그 기억이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한 5일 동안 처음으로 이렇게 큰 행사에서 회의 통역을 하게 됐는데 듣는 사람이 한국 분들이 거의 한 20명 됐던 것 같아요. 20명이었고 그리고 내용은 우리 학교에서 많이 하는 내용이 약간 공식적인 뭐 정부나 그 재계 그쪽에 약간 딱딱한 그런 그 주제를 많이 다루게 되는데 이건 약간 마케팅 쪽이었어요. 그래서 경험이 많지 않았었는데 그런데다가 첫 큰 무대라서 많이 긴장을 하고 처음에 부스를 들어갔는데 말을 많이 더듬게 됐어요. 그래서 스스로 더듬는 것을 보고 더 긴장이 되고 또 더 잘 안 되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그냥 무사히 첫날을 끝내고 방에 들어갔는데 다음 날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집중도 안 되고 밥도 그러니까 입맛이 없고 또 잠을 나중에 밤이 늦어서 잠을 자야 되는데 잠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공부도 제대로 못 하고 잠을 한 3-4시간밖에 못 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또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또 많이 힘들어하고 더듬고 그랬는데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지만 일단 무사히 끝낼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내가 어떤 점이 부족하고 어떤 점을 좀 더 보충해야 되는지 더 뚜렷하게 알게 되었고요. 그 이후로 그쪽으로 좀 더 많이 집중해서 많이 연습하고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되어서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 재미있는 일화가 있으시네요. 저도 사실은 이 손 선생님처럼 뭔가 이렇게 자랑스러워서 뿜뿜 했던 기억보다는 이제 에피소드라 해서 이제 저도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데 뭐 그다지 특별한 에피소드는 없었고 저는 최초로 제가 한국에서 통역대학원을 졸업하고 최초로 동시통역이라는 일을 맡아서 이제 나갔던 저의 첫 동시통역 데뷔 무대였죠. 그때 굉장히 저도 지금 샘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그때 기억이 뭐 새삼 떠오르는데 저도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실수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 이제 파트너도 제가 잘 모르는 사람과 이제 처음 파트너를 하게 되었는데 꽤 큰 국제회의였고 그리고 거기에 뭐 아프리카 분들도 많이 참석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릴레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릴레이를 하게 돼서 제가 뭐 그거를 이제 뭐 영어로 하면 그 영어에서 다시 뭐 이렇게 가는 이런 그 수다였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모르고 이제 마이크를 켜지 않고서 막 열심히 통역을 한 거죠. 한참 통역을 이제 하고 있는데 옆 부스에서 막 쾅쾅 하면서 제 부스를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화들짝 놀라서 보니까 이제 안 들린다고 아무 소리도 나지 않으니까 안 들린다고 이제 쾅쾅 두드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처음 나갔는데 더더군다나 이제 떨리기도 하는데 마이크를 켜지 않고 막 통역을 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제가 얼굴이 막 시뻘개졌을 텐데 사실은 이제 부스라는 것이 저는 그런 장점은 있는 것 같아요. 순차는 남 앞에 서서 얼굴 빨개진 게 다 드러나는데 부스는 뭐 좀 창피해도 그 안에 이제 숨어 있으니까 그래서 하루를 이제 겨우겨우 넘겼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지금 릴레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또 났는데 릴레이를 했는데 제가 이제 한 거를 다른 통역사가 받아야 되는데 옆에가 이렇게 유리로 돼서 보였었거든요. 근데 안 들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헤드셋을 상대 통역사가 안 끼고 안 들린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헤드셋을 끼고 있어야 되는데 잠 쉬었다가 돌아와서 그걸 끼는 건 모르고 마이크만 끼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 통역사도 어지간히 긴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안 들린다고 그래서 이거 끼라고 손짓을 막 한참을 한 다음에야 이제 끼고서 진행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네. 다들 좀 비슷한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당황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없으세요? 이제 이거는 이제 순차 통역을 나갔는데
이 양측이 굉장히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이 돼서 싸움 직전까지 났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육두문자는 아니지만 말투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공격적인 말투가 나오고 그러면서 그런 경우에 보통 통역사들이 이걸 좀 순화해서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이거 하나도 거르지 말고 그대로 통역해 라고 주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당황하고 힘들었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걸 그대로 옮길 수밖에 없었고 그 얘기를 받은 또 상대방은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기분이 나빴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의 기분 나쁜 말들이 오가고 그래서 마치도 제가 이거를 다 받아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참 스트레스 심한 상황이었는데 결국에는 그분들이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못 이루고 아주 기분 나쁘게 헤어졌던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회의가 참 기억에 남고 반면에 또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진행이 됐는데 제가 딱 특별히 잘한 건 없어요. 그런데도 그분들이 화기애애하게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아유 오늘 통역 때문에 진행이 잘 됐어요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가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기도 하고요. 근데 비슷한 경험이 많은 네.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손 선생님 얘기하시니까 저도 똑같은 그런 경험이 있어요. 뭐가 회의가 잘 진행이 되면 마치 그것이 이제 통역사의 덕인 양 그리고 한번 회의가 잘 진행되면 그 통역사를 꼭 다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좋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통역사가 부드럽게 이것을 잘 뭐 아까도 지난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렸지만 통역사의 역할이 그냥 뭐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역할도 있지만 쌤 선생님이 어떤 그런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역할도 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또 그 회사에서는 이제 이 통역사랑 하면 뭔가 일이 잘 된다라는 생각에서 계속 이제 단골 네. 클라이언트가 되기도 하고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저도 이제 계속 제가 이제 단골로 통역하는 클라이언트가 있는데 뭐 항상 분위기가 화기애애한 건 아니죠. 화기애애한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워낙 오랫동안 10년 이상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양쪽의 그런 성격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 너무 잘 파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통역을 하다가 이 뭐 한국 분하고 이제 미국 분이 있다 그래. 한국 분 사장님은 미국 분이 뭐 이렇게 행동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는 게 뭔가 있어요. 그를 이제 저는 미리 파악을 했는데 이 미국 사장님이 순간 실수로 이제 그 말을 다시 이제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랬을 때 제가 한 번 더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이 말을 이렇게 전화해도 되겠느냐라고 컨펌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간 하면서 이제 그 말은 안 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글쎄 제가 너무 통역사로서 개입을 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뭐 그만큼 10년 이상의 이제 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이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에피소드가 이제 여러 번 있어서 그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제가 그것을 잘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 말이 그런 뜻이 맞느냐라고 확인해서 이제 오해가 없도록 잘 이제 무마를 시킨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의가 끝나고 나서 금방 메일이 와서 내가 너한테 점심 사야 된다. 점심 빚졌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도 있었고요. 뭐 어떤 점에서는 글쎄 모르겠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경우에 통역사가 어디까지 개입을 해야 되는지 뭐 만약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재차 확인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사실은 학생들한테는 통역사는 투명한 존재다. 그래서 통역사의 의견이 가감 없이 뭐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화자의 의견이 가감 없이 전달돼야 된다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저희 클라이언트에게 도움이 되긴 했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눈치인 것 같아요. 예, 그때 상황에 따라 또 클라이언트에 따라 내가 어떤 그렇죠. 네.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이 선생님이 지금 말한 경우는 10년 이상 일을 한 관계니까 마치도 내 직원 같은 그런 느낌이었을 거고 서로가 믿는 관계였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고 또 내가 또 그 업무 내용에 대해서 또 그만큼 잘 아니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처음 보는 데 가서 또 그렇게 섣불리 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말이 뭐 굉장히 첨예한 관건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도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언제나 눈치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눈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샘 선생님은 어떠신가요? 네. 네,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 약간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될 때,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 그 의도가 아닌데 문화 차이 때문에 고지고대로 통역하면 그러니까 오해가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순간에서는 그 의도를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참 어려운 직업인 게 우리가 그냥 지나가다가 오늘 참 아름다우십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은 그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기쁘게 받아들이는 반면에 어떤 분은 아니 그럼 딴 때는 안 아름다웠나 하고 또 그렇게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저희들이 말을 사용해서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거를 매 순간순간마다 다른 문화들을 넘어서서 잘 전달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까다로운 직업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문화적인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참 달라질 수가 있는 거라서 한마디 한마디 내뱉는데 사실은 굉장히 고민이 될 때가 많아요. 그렇죠. 네. 혹시 뭐 다른 에피소드는 있으세요? 저는 에피소드를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 잘해서 칭찬을 받거나 뭐 이제 이런 에피소드도 있지만 이제 통역은 뭐 그런 경우가 있었고 번역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다른 분은 이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지만 열심히 번역을 해냈는데 더 돈을 못 받는 경우도 저는 아직은 없어요. 한 거는 다 떼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제가 바보 같아서 그런가 봐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사실은 참 오랫동안 일했지만 많진 않아요. 그런데 한국에서 일할 때 한번 번역료를 심하게 떼인 적이 있었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한번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어수룩한가 봐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영세업자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맞아요. 번역을 이제 의뢰하는 업체들이 이제 영세업체다 보니까 뭐 번역료는데 당연히 나중에 이제 지급을 받는데 번역료를 주지 않겠다고 작정한 사람한테 돈을 받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뭐 내용 증명도 보내보고 그렇게 했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받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중요한 게 뭔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미국에서는 번역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꽤 많은 것 같은데 아직도 매번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제 일을 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것이 뭐 혹시라도 돈을 뗄 경우에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심지어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기도 있다고 그래요. 요즘 이제 보이스피싱 이런 것처럼 해서 보통은 이제 번역이나 통역 의뢰가 문자로 오지는 않고 이메일로 오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문자로 번역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분이 이메일로 보통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상하네 하고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기 수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거를 응하고 했으면은 오히려 돈을 떼이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참 요즘 스캠이 많아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조심해야 그렇죠? 되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딱 그렇게 사기 당하기 좋은 타입이거든요. 상대방 맞습니다. 제가 그러면 보통 번역일을 시킬 때, 번역일이 들어올 때, 대부분의 경우에는 계약서가 있지만 간혹 가다가 없을 때도 있거든요. 이시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는 저도 그런가 보다. 돈 나중에 주겠지라고 생각하는 스타일인데, 그렇게 몇 번 했다가 약간 불안했던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 돈은 나중에 받긴 받았는데, 일단 번역을 하고 나서 제출하고 나서 연락이 어느 정도 안 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와이프한테 혼났죠. 예, 와이프가 무슨 일을 그렇게 하느냐. 그렇죠. 예. 그래서 항상 와이프가 옆에서 어떤 일이 들어오면 계약서 사인했냐라고 잘 이렇게 리마인드 시켜. 매니저가 있으시네요. 네, 선 선생님은요. 네. 네. 매니저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통역 일을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화려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학생들한테 이게 3D 직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굉장히 통역하는 게 어렵잖아요. 가서 받는 스트레스도 많고 제대로 밥도 잘 못 먹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그런 점에서 3D 직업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무너무 이제 내가 또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들에 제가 처해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게 어쩔 때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맞아. 3D가 맞는 것이 네. 뭐 통역을 할 때도 스트레스를 받지만 이제 통역을 하기까지 준비 과정에서 또 잘해야 되는데라는 그런 불안 초조함 그런 것도 있고 또 통역을 잘 하고 나면 이제 날아갈 듯이 기분이 좋지만 좀 잘 못했다고 생각할 때 그 여파가 또 통역이 그렇죠. 끝나고 난 후에도 네. 오래 갈 수가 있는 네. 그렇게 그 뭐 정신 노동자라는 뭐 이런 감정 노동자 요즘 이런 말 많이 네. 하죠. 어떤 면에서는 뭐 저 통번역사도 감정 노동자. 감정, 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이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샘 선생님 아까 이제 끼니도 거르고 밥도 잘 못 먹고 그랬다고 하는데 뭐 통역 나가면 뭐 동시통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따로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지만 뭐 그 오찬 같은 경우에 순차가 들어가는 경우 그럼 남들은 이제 맛있는 식사가 나와서 막 하고 있는데 이게 뒤에 앉아서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제 맛있는 식사를 하면서 이제 담소를 나눌 때 통역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참 괴로웠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너무 맛있는 음식을 서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뒤에 앉아서 쭉 통역을 했는데 다행히 이제 관계자분께서 굉장히 그 통역사를 배려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끝나고 났더니, 시장하셨죠? 하면서 이제 다 밑에 내려가서 그것보다 더 맛있는 식사를 정말 푸짐하게 사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즐겁게 통역하고 먹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보통 이제 식사하는 자리에서 통역하는 것도 저는 참 싫어하는데요. 그러니까 저한테 음식이 앞에 있는데 못 먹는 경우들이 주로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먹을 새가 없이 옆쪽 사람이 말하는 거를 제가 들어야 되고 적어야 되고 그걸 또 말을 하는 사이에 저쪽 사람 얘기해줘야 되고 그러니까는 그분들은 드시면서 이렇게 식사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앞에 있는 음식을 손이 갈 새도 없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또 그러면서 드세요 그렇게 맞아요. 네. 말씀은 하십니다. 드시면서 하세요. 그런데 네. 사실 입에다가 음식을 넣고 우물우물하면서 통역한다는 말할 것이 수가 적어가면서 네. 그러니까는 또 긴장돼서 또 그 자리에서 혼자 마음 편하게 먹을 수도 없기도 하고 맛도 몰라요. 사실 그건 그렇죠. 그래요. 예,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제 배려를 해주시니까 통역사가 이제 식사를 하셔야 되니까 우리 이제 그만 말합시다 하고 침묵 속에서 밥을 먹는 경우도 있어요. 통역사가 밥 먹는 모습을 네. 지켜보면서 그런 경우들도 있기는 해요. 네. 저도 처음 그 저녁 식사에 초대를 받은 적이 있는 통역하고 나서 우리 저기 맛있는 식당 가서 저녁 식사 할 건데 꼭 오실 거죠? 라고 저한테 말씀하셔가지고 그럼요 저도 가야죠 라고 하고 막 기대하고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통역을 해야 돼가지고 이제 밥을 못 먹은 그래서 적이 저희는 있습니다. 그런 자리는 이제는 안 가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해야 되는 뭐 오찬 미팅이다 이러면은 하지만 끝났는데 우리가 이렇게 나가서 어울릴 거니까 같이 오세요 하면은 저희는 다 안 가요 이제. 네. 거기서 통역이 필요하면 가야 되겠죠. 네, 물론 통역 공식적으로 필요한 거라서 요청을 받으면 가지만 캐주얼하게 우리 일도 다 끝났으니까 같이 갑시다 이럴 경우에는 저는 거절하는 편이에요. 네. 통역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통역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윤리적으로 클라이언트하고 사적으로 어울리는 거는 옳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각자의 기준이 있겠지만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오늘은 그래서 이게 재미있는 경험담을 가지고 한 에피소드를 꾸려봤어요. 그래서 상당히 재미있었고요. 다음 에피소드에는 또 다른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뵐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